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안정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일단 방송할 내용은 지금 주제에 제가 띄워놨죠. 3 플러스 3 플러스 3 최대 전세 그 9년 거주를 보장하는 슈퍼 계약갱신 청구권 발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취지가 요즘 그 전세 사기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등 이게 전세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임차인의 권리를 극대화한 개정안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인데 이게 발의자는 한창민 의원으로 되어 있죠. 대표 발의를 이분이 하셨고요. 총 10분의 의원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임차인의 보호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 부동산 시장 경직과 임대인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 전세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도 한 측면에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과연 이 전세 개정안 사실 누구를 위한 법안일지는 저희가 좀 봐야겠죠. 이게 현행법에서는 자, 일단은 최대 임차인이 1회만 한정해서 전세를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 2회로 변경을 하고요. 갱신을 할 경우 현행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합니다. 변경하면 총 9년 이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내용이고요. 기존에 2년이었죠? 기존에 2년이었습니다. 2년을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었어요. 연장을 하게 되면 이게 총 1회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얘는 4년,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었던 건데 개정안 법률에는요. 3년 플러스 3 플러스 3 자, 이거는 총 2회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9년이죠. 9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한 번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사실상 9년 동안 같은 집에서 동일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는 있죠. 근데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좋은 측면일까요?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가격 조정 제대로 안 되겠죠. 거기에 자산 운영도 제대로 안 되겠죠. 자, 제한되는 구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 발의하신 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면 자, 한창민 의원이고요. 윤종구님, 정춘생님, 염태영님, 최혁진, 윤종호님, 종혜경님, 신정신, 정종덕, 손솔님까지 10분이신데 열심히 뭐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제가 내릴 수는 없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가 조심스럽게 이분 10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임대인이 요 추가적인 내용에 보시면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의무를 확대해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여기에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최초 체결때 외에도 갱신 청구권을 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도 제시하도록 합니다.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자,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다시 한번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2년간의 건강보험 납부 기록까지 임차인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도 이를 갱신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의무화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주택 양도시에는 새 임대인의 재정 정보를 의무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되고요. 임차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책임을 계속 지게 되는 구조예요. 이는 사실 이게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 이런 취지지만 동시에는 임대인의 사적 정보가 임차인에게 강제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 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가 없으며 임차료는 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이 임차 보증금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8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70%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개정안이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상한을 70%로 제한을 하겠다 하는 제도고요. 이 제도 도입하게 되면 1년간, 앞으로 1년간은 80%까지는 현행법에 허용하도록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월세도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임대인의 자금 운용에는 큰 제약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는 전세 사기 예방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보증금 설정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신규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듭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어떻죠? 결국에는 전세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당 법안은 발의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민 참여 입법 의견 게시판에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계의 또 반발도 심상치가 않고요. 전세 사기 방지라는 선한 의도로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시장 기능을 지나치게 왜곡하는 방식이면 결국 피해는 다시 임차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이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 사기, 그리고 깡통 전세, 이거 굉장히 문제죠. 이게 분명히 시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될 그 사회적 과제인데, 이런 해결 방식은 사실 임대인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식이라면요, 그 끝은 전세 시장 자체의 붕괴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좀 담긴 내용이었고요. 주거 안정은 보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공급에 나설 수 있는 이 시장 유인 구조,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진정한 주거 안정의 실현이라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오늘은 슈퍼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 발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 방송 특집으로는 최근 이 정부가 이 취득세에 대한 완화 조건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동산 시장을 보다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이 실용적인 투자에 대한 방식, 그리고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그런 법들, 이거를 11월 한정해서 특별 상담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특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하단에 저희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 고급 정보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제공을 하고요. 강남구청역에 저희 회사 연구소가 있어요. 3번 출구 나오면 앞도 표기했듯이 걸어서 도보로 3분입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자세하게 저희 위치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연락을 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 고급 정보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방송 특집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요. 일단 안정남 본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